안녕, 김지혜입니다. 2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학년을 제외하고 한 3학년부터는 지역차가 좀 있겠지만 등교한 지도 며칠 안 됐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2학기 학부모 상담을 하겠습니다라고 안내문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2학기 며칠이나 다녔다고 얼마나 다녔다고 무슨 벌써 상담이야. 아우 할 말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상담하지 않겠음에 클릭해서 이렇게 제출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2학기 상담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2학기 다닌 지 며칠 안 됐고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2학기 시작 상담은 2학기 다닌 걸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1학기 다닌 내용으로다가 상담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꼭 하시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거의 100%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상담은 1학기 상담과 조금 달라요. 1학기 때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모르세요. 어쩔 수 없죠.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2학기 상담은 그래도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등교 수업하고 하시면서 우리 아이를 한 학기 동안 경험하셨거든요. 집에서 보는 우리 아이와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우리 아이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네, 여러 가지 알 수도 있고요.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시간 맞추어서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 또는 운전하는 곳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학기와 마찬가지로 메모하셔서 상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정말 안부 전화 되는 수 있어요. 그리하여 메모장에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1. 감사 인사. 은근히 인사한다고 생각했는데 깜빡깜빡하고 그냥 이렇게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학기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이 온라인 수업도 준비하시고 정말 애쓰십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 네,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여쭤봐야 되냐면, 1학기 여름방학 할 때 생활통지표 받았어요. 학교마다 다 양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중에 내용 중에서 혹여나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였던 것 또는 명확하지 않았던 내용들 체크하셔가지고서는 그렇게 적어주신 내용이 혹시 무슨 뜻인지 정확히 여쭤보셔야 돼요. 그리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뭐 집중도라든지 사실 통지표에 약간 애매모호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애매모호한 점 중에서 뭔가 좀 걸린다 하시면 여쭤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다가 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3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은 학업 자세, 태도라고 쓰시고 여쭤보셔야 돼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편안한 자세, 이렇게 삐딱한 자세, 다리 하나 올린 자세, 이런 자세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대면으로 수업을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대충 듣는 게 습관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좀 하는지, 바른 자세로 잘 앉아 있는지, 이런 수업 태도, 수업 자세를 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늘 그래요. 엄마가 집에서 바라보는 아이와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는 아이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께 좀 확인해 하셔야 합니다. 네, 밖에서 잘한다면, 흐뭇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4번.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매우 자랑, 노력을 요망함, 이런 것들이 애매하면서 정말 얼마큼 잘하는지, 이게 더 보충학습이 필요한 것인지 뭔가 조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저는 선생님께 우리 아이가 잘하는 과목, 잘하지 못하는 과목, 꼭 도움이 필요한 과목으로다가 나누어서 질문하셔야 되고요. 이대로 갔다가 학습 결손이 될 수 있는 정도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 수행평가나 단원평가를 이렇게 보시면서 대충 점수나 아이의 그 성취도가 나오거든요. 명확하게 여쭤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학년 넘어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부탁드리실 거 있으면, 네, 부탁드리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선생님께 말씀을 못 드렸거나 친구들의 문제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들을 끙끙 앓고 있는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제가 이렇게 들었던 내용으로는 급식실에 줄 서 있는데 뒷친구가 계속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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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을 못하고 혼자 되게 힘들었던 거죠. 좀 저학년의 경우죠. 선생님 조금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조금 선생님께 그런 거를 부탁드려도 되는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림막을 너무 치고 다녀서 이게 많이 쓰러진다고 하는데, 이것을 테이프로 고정해도 될까요? 그런, 네, 아이가 차마 선생님께 질문하지 못했지만, 여쭤볼 수 있는 것들. 네, 너무 사소한 거는 좀 그렇지만, 네, 부탁드릴 것이 있으면은 조금 부탁드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2학기를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2학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학년 올라가기 전에 저희 아이가 혹 좀 고쳐야 될 것이 있을까요? 잘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라고, 네, 여쭤보시면 좋을 듯 해요. 왜냐하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근데 밖에서 우리 아이가 뭐 잘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뭘 잘하는지 선생님의 눈에 비추었을 때 우리 아이는 뭘 잘할까? 또 도움이 되고요. 다음 학년 되기 전에 이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부모님이 집에서 바라보는 것과 학교 생활, 사회 생활을 할 때에 그 점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얼마나 본다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 잘 알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한 학기 지내보면, 네, 웬만하면 이렇게 파악이 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학년의 경우도 매일 등교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놓치지 않고 상담 꼭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라도 우리 아이가 다음 학년 올라가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데요, 이 전화 상담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상담 후에 아이와 1학기와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상담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엄마는 이런 것들을 칭찬해 주셔서 좋았고, 이런 과목 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 고쳐야 될 점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와주도록 할게. 좋은 쪽으로 가셔야 돼요. 선생님이 너 이렇게 지적하더라 라고 얘기하면 학교 가서 선생님 마주할 때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마음 생기면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게 아이하고 얘기하시고 2학기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